안녕하세요, 장만합니다. 오늘은 초보 가드너분들과 함께 가드닝 연간 계획표, 연간 일정표를 함께 공유해보고자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그럼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1월입니다. 1월에는 마당도 꽁꽁 얼어있고 찬바람이 쌩쌩 불고 마당에 나갈 일이 없어서 가드닝과 관련해서 아무것도 할 게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죠. 이렇게 영상을 보고 계시는 것처럼 가드닝과 관련된 연간 일정표, 계획표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구상을 천천히 하셔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올해는 우리 집 마당에 어떤 꽃을 심어볼 거냐 그런 것들을 천천히 구상을 하셔서 3월부터 온라인 오프라인 꽃가게가 문을 열면 바로바로 꽃을 사서 심으시면 타이밍에 맞게 정원을 운영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겨울 실내 파종이겠죠. 지금 이제 1월 중순 정도부터 하시게 되면 그러면은 2달 정도면 아마 꽃이 피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펜지와 비올라 같은 이른 봄부터 꽃이 피는 1년 초들을 파종을 하시면 장마 전까지는 꽤 풍성하게, 저도 작년에 처음으로 이제 펜지와 비올라 이 아이들을 파종을 해서 성공적으로 키워서 6월까지 아주 풍성하게 꽃을 봤습니다. 그래서 비올라 같은 경우는 꽃이 피기 시작하면 처음부터 다글다글 꽃이 좀 많이 피는 편이고, 펜지는 처음에는 한 송이, 두 송이 이렇게 펴서 이게 단가라고 생각하겠지만 조금 지나면 완전 화분이 터져나갈 만큼 꽃들이 피기 때문에 꽤 풍성한 그러한 정원을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2월이면 가드닝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죠. 설이 지나고 입춘이 지나면 마당으로 나가서 이제 지난 겨울 동안 시들어있던 꽃과 그라스들 잘라주고, 그 꽃과 그라스를 자르고 나면 걔네들은 다시 잘게 잘라서 멀칭 재료로 뿌려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 꽃들의 새싹이 올라오기 전에 마당 전체에 퇴비를 뿌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드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계속 강조 드리는 게 건강한 땅, 건강한 흙을 만드는 거라고 했는데, 그 출발점이 퇴비를 우리 집 마당과 정원의 흙에 공급을 해주는 거죠. 장미나 수국 같은 이런 관목류, 나무류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꽃과 그라스가 있는 마당 전체에 이불처럼 깔아주는 게 중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도시에서 가드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냄새나는 퇴비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수기 완료된 퇴비를 현재 사용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도 2월에 마당 전체에 퇴비를 쫙 깔아주었는데 그 덕분인지 꽤 포실포실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퇴비 주고 난 다음에는 이제 올해의 전체적인 병해충 예방을 위해서 칼슘 유황 비료 이러한 비료들을 좀 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잎과 뿌리를 튼튼하게 해주는 역할도 하지만 이제 유황 성분이 있는 비료는 병해충을 좀 예방하는, 병해충을 완전히 처치한다 이런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예방을 하는 목적으로 유황 비료를 함께 뿌려주고 있고요. 유기질, 퇴비와 비료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좀 건강하게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3월에는 할 일이 많죠. 3월 초에 이제 꽃샘추위가 지나가고 나면 그래서 이제 겨울이 완전히 끝난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면 장미 전정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지난 가을까지 무성하게 자라난 장미 가지들을 한번 쫙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장미를 작년에 어린 장미를 심었다 그러면 어린 장미는 굳이 전정을 해주실 필요는 없고, 장미의 수영도 잡아주고 전정을 하고 나면 새로운 가지들이 많이 나오면서 그 가지 끝마다 꽃들이 달릴 테니까 5월에 풍성한 장미를 감상하실 수 있을 거고요. 목수국 전정도 해야죠. 지난 연도에 남겨진 여러 가지들 중에 살려야 될 가지들만 살려서 탄탄하고 짱짱한 꽃들을 보기 위해서 가지의 수들을 정리를 하면서 관리를 할 필요가 있죠. 목수국은 3월에 전정을 하면 여름에 꽃이 피죠. 그런데 그 여름에 피는 꽃은 제대로 분홍빛으로 물들기가 어렵습니다. 더위와 폭우 이런 것들에 시달리다 보면 꽃이 엉망이 돼버리죠. 그래서 요즘은 5월쯤에 전정을 해서 가을에 목수국 꽃을 보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가을에는 확실히 비도 덜 오고 날씨도 선선하고 하니까 목수국의 꽃이, 하얀 꽃이 핑크빛으로 잘 물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추위가 완전히 끝나고 나면 엔드레스 서머 같은 마크로필라 계열의 수국들 월동 해제는 해줘야겠죠. 월동 해제하고 나면 아마도 상단부는 죽은 눈들이 보일 거예요. 죽은 가지를 보일 거고, 그럼 그런 가지들 또 정리를 해줘야 될 것 같고요. 또 3월에 중요한 게 장미와 수국에게 비료 주는 거죠. 그래서 장미는 1년에 3번 비료를 줍니다. 3월, 6월, 9월. 그 첫 스타트가 3월에
비료를 주는 걸로 시작을 하고, 수국은 3월과 6월에만 비료를 줍니다. 9월에는 비료를 주지 않아요. 비료를 먹고 막 자라기 시작하면 월동을 제대로 못하고 동해를 이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국은 9월에 비료를 주지 않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4월은 꽃 쇼핑의 계절입니다. 올해의 정원을 위한. 1월에 구상하셨던 올해 어떤 꽃을 심어야겠다, 이런 꽃을 한번 키워보고 싶다 라고 생각했던 꽃들을 4월에 마구 쇼핑을 하셔서 그 모종을 심으시면 5월부터 본격적으로 꽃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또는 성채를 사셔도 되는데 보통 4월 초에는 성채를 구하기가 어렵죠. 봄파종도 해야죠. 백일홍과 메리골드 같은 여름부터 가을 끝까지 피는 일년초들 미리미리 파종하시면 봄, 여름, 가을 마당에 공백 없이 꽃을 채워 넣을 수 있습니다. 저도 작년에 가장 잘한 가드닝 일 중 하나가 백일홍을 봄파종해서 마당과 화분을 가득 채웠던 거죠. 파종하지 않고 키우고 싶은 일년초들을 마구마구, 네메시아 같은 아이들, 그 다음에 마가렛, 이런 녀들, 이런 아이들 또 화분에 심으시면 펜지와 비올라뿐만 아니라 다채로운 꽃들을 화분에서 감상하실 수 있게 될 거예요. 꽃 피는 5월입니다. 그래서 5월에는 그냥 3, 4월 고생하셨던 가드닝 중간 결산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장미 구경하고 나신 다음에 꽃들 데드 헤딩 해주셔야겠죠. 데드 헤딩을 해주고 나면 45일 이후에 새로운 장미꽃이 보실 수 있으니까 여름 장미꽃 6월입니다. 비료 3월, 6월, 9월 준다고 했죠. 장미는 5월 개화를 마치고 나면 장미에게 수고했다고 6월에 비료 한번 주고, 그러면 이 비료 힘을 바탕으로 여름 장미 피고 가을 장미 피고 이러는 거고요. 수국은 6월부터 본격적으로 꽃이 피죠. 엔들레스 썸머 수국 같은. 그래서 이 수국이 풍성하게 보다 꽃이 피기 위해서 6월에 초에 비료를 한 번 더 공급을 해줍니다. 6월부터 여름꽃들이 본격적으로 피기 시작하죠. 잉글리시 라벤더 이런 아이들이 피고, 또 루드베키아, 에키네시아, 아스틸베 아주 풍성하게 피어나는 시기입니다. 저는 5월의 봄꽃보다 6월의 꽃들이 사실은 더 다채롭고 화사하고 에너지가 넘치고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장마가 오기 전까지는 마당은 굉장히 풍성하고 아름답게 유지가 되고, 하지만 이 여름의 시작과 함께 다가오는 불청객은 바로 병해충입니다. 특히 이제 벌레들 활개치는 시기고, 민달팽이에 대한 예방도 하셔야 되고, 다른 벌레들에 대한 예방들도 하셔야 되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이제 장마가 시작되면 장마에 대한 대비를 본격적으로 좀 해주셔야 되고, 6월쯤 되면 꽃들의 키도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이런 장마나 폭우 이런 것들에 대비해서 지지대도 세워주셔야 되고, 꽃들도 묶어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6월에 슬슬 하셔야 될 그런 일들입니다. 7월이면 더위가 시작되죠. 장마도 끝나는데 장마 동안에 많은 꽃들이 죽습니다. 녹아내리죠. 그래서 이런 죽고 녹아내린 꽃들을 정리해서 마당을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쓰러진 꽃들, 넘어진 꽃들 또 일으켜 세워주셔야 되고, 장마가 끝나고 나면 병해충이 본격적으로 창궐합니다. 이때가 사실 제일 괴로울 때죠. 많은 가드너, 초보 가드너 분들이 이 7월 장마를 전후해서 가드닝 지지선언하고 두 손 들고 이렇게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가드닝을 오래 하신 분들도 이 7월 장마 전후 한여름을 가장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요즘은 많은 꽃들이 죽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병해충에 시달리고 이러다 보면 정원이 엉망이 돼버리죠. 좌절하실 필요 없습니다. 원래 그런 겁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면 이후 가을에 또 하나둘씩 정리되면서 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특히 장마가 끝나고 나면 아스타나 백일홍 이런 국화과 꽃들한테 곰팡이병이 창궐합니다. 그래서 잎이 허옇게 되고 이러면서 꽃들이 엉망이 되고 꽃도 못 피게 되고 막 이러니까, 장마가 끝나고 나서 곰팡이병을 예방하는 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들 한 번씩 쳐주시고, 이제 여름과 가을을 대비해서 새로운 일년초들을 드려야 되죠. 여름부터 피기 시작하는 대표적인 일년초가 안젤로니아 이런 아이들을 심어서 키우시면 아주 풍성하게 마당과 정원을 만들어 나가실 수 있을 거예요. 8월은 12월과 마찬가지로 가드닝 쉬는 시간이에요. 요즘은 너무 덥기 때문에 마당에 나갈 수도 없죠. 마당을 그냥 던져놓고 방치하다가 이제 날씨가 좀 풀리는 8월 말에 가을 파종을 합니다. 이 가을 파종은 내년 정원을 위한 가을 파종이에요. 노지월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다년생 초아들로 가을 파종을 하시거나, 아니면 수레국화 같은 아이들, 물론 이런 1년초지만 겨울을 견뎌낼 수 있는 이런 아이들로 가을 파종을 하시면 8월 말부터 10월까지 성장을 해서 이 아이들을 땅에 심고 겨울 노지월동 시킨 다음에 내년에 풍성한 꽃을 보기 위한 목적이죠.
그 여름 동안 장미가 엄청나게 성장을 합니다. 이 장미들을 키를 어느 정도 좀 낮춰주기도 하고 수영도 잡아줄 겸 장미 전정을 하게 되면 여기서 전정 후에 새로 난 가지들이 가을에 꽃을 피우죠. 그래서 10월 동안 가을 장미를 보실 수 있게끔 8월 말에 전정을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9월에는 이제 여름 동안만 가진 정원 싹 정리를 해야겠죠. 죽은 꽃들이 많을 거예요. 벌나라로 간 그런 꽃들 쫙 한번 정리를 해주시고 꽃 쇼핑의 계절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4월은 올해의 정원을 위한 꽃 쇼핑이었다면 9월은 내년의 정원을 위한 꽃 쇼핑. 물론 가을 꽃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8월 말 9월 초에 화원에 가셔서 꽃가게에 가셔서 성채를 꽃이 피고 있는 성채를 데리고 와서 심으시면 바로 꽃을 보실 수 있겠지만 내년의 정원을 계획하시면서 9월에는 이제 또 모종을 사서 심으시면 이 아이들이 겨울을 나고 내년에 보다 풍성한 개체로 성장하면서 꽃들을 많이 피울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될 거예요. 9월은 장미에게 비료를 주는 마지막 시기입니다. 9월에 비료를 주게 되면 이 비료의 힘을 바탕으로 장미가 10월에 가을 장미 풍성하게 피울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월동을 준비하는 그러한 에너지를 축적할 수 있게 되겠죠. 9월에는 수국에게 비료를 주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9월에는 수국이 꽃눈을 만들면서 슬슬 목질화가 되면서 겨울 준비에 들어가는 그런 시기가 다가오거든요. 근데 이제 비료를 주게 되면 얘가 막 영양 성장을 해. 빨리 겨울 준비를 하라고 그냥 영양 공급 더 이상 하지 않고 멈춰야 됩니다. 10월입니다. 10월에는 5월과 마찬가지로 꽃감상 하시면서 한 해의 정원을 슬슬 마감할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명국, 솔채, 그다음에 국화과 꽃들 다 이때 풍성하게 피죠. 5월에 이어서 다시 한번 아름다운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8월 말쯤에 가을 파종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가을 파종하고 자라난 아이들을 노지에 또 정식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10월은 어린 장미를 심는 마지막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월이 넘어가면 사실 조금 불안해지고 어린 장미 심고 그러면 이 장미가 뿌리 내리고 월동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겨울을 보내고 나면 그 다음에 5월에 꽃들을 풍성하게 올릴 수 있으니까 10월 말까지 어린 장미를 심으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1월은 뭐니 해도 구근 심는 시기죠. 주식 구근. 그래서 튤립, 수서나 무스카리 이런 알리움 구근들 땅이 얼기 전까지만 심으시면 됩니다. 최대한 늦게 심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조금 일찍 심으시면 얘네들이 싹이 올라옵니다. 요즘 또 워낙 날들이 따뜻해서 그냥 정신 못 차리고 막 새싹이 올라오니까 이러면 당황스럽죠. 겨울에 얼면 어떡하나. 어쩔 수 없긴 한데 겨울 직전, 땅이 얼기 직전까지 버티셨다가 구근 심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해야 될 일이 엔들레스 서머 수국 같은 그런 수국들 월동 조치해 주는 거죠. 수국을 월동 조치한다. 장년지 수국인데 왜 월동 조치를 하냐? 장년지 수국에서 꽃 보기가 어렵습니다. 올해 새로 난 가지에서 꽃이 피려면 이 아이가 정말 엄청나게 성장을 해야 꽃이 피거든요. 근데 그렇게 성장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올해 이제 만들어진 꽃눈을 최대한 보호를 해서 이 꽃눈이 성공적으로 월동을 한 후에 다시 자라서 꽃이 피게끔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월동 조치를 해야겠죠. 그래서 당년지 수국일지라도 월동 조치를 해주는 게 요즘은 보편화되어 있는 그러한 수국을 키우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12월은 가드닝 끝났습니다. 올해의 가드닝 끝나고 진짜 12월이야말로 아무것도 안 하고 쉴 수 있는 시기예요. 물론 이제 날이 본격적으로 추워지기 전에 마당에서 아주 지저분하게 보이는 그러한 시든 꽃과 좀 한 번씩 정리를 해줄 수도 있겠지만 냅두셔도 됩니다. 냅두시고 2월까지 버티신 다음에 2월에 마당을 한번 싹 시든 꽃과 그라스다 정리해 주시면 되니까 12월은 가능하면 다 내려놓고 그냥 쉬는 시간이죠. 내가 어떤 꽃들을 키웠나, 꽃들이 어떻게 했더니 보다 풍성해진 것 같아, 어떻게 했더니 잘 자란 것 같아, 이 꽃은 내가 왜 실패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복기를 한번 해보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한 해의 가드닝을 되돌아보면서 내년에 좀 더 재미있는 가드닝, 행복한 가드닝을 해야겠다 생각하는 그러한 시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초보 가드너분들과 함께 공유해 볼 수 있는 가드닝 연간 계획 일정표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렸고요. 자, 그럼 남은 1월 구독자 여러분들 건강, 특히 요즘 독감이 대유행하고 있으니 독감 조심하시고 행복하고 유한이 될 수 있는 1월 보내실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